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좀 가보는 것 같아요. 뭐 가을이기도 하고 뭐 새우랑 해서 뭐 옥상에서 좀 구워 먹으려고 장인 장모님과 해서 겸사겸사 해서 좀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꽃게며 그다음에 뭐 새우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사가지고 좀 처가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여전히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거리두기도 많이 조정이 되고 예전처럼 식당이 10시까지만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10시만 넘어가면 괜히 피곤하고 또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뭔가 아직도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게 생겨나면서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금요일 마감 시장 먼저 확인해 보고 미 증시 그 다음에 다음 주 간략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11월 5일 국내 증시 사실 11월 4일 미 증시의 마감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전약 정강 후약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장은 불장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 지긋지긋한 디커플링을 벗어나지 못하며 테마주, 잡주, 정치 테마주들로 인한 굉장히 난잡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 수급이 매일매일 들쭉날쭉하는 방향성 없는 흐름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게 사실 국내 증시를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들쭉날쭉한 이 코스피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일단 한 방향으로의 안정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FOMC 이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과거 13년도에 있었던 이 디커플리 현상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현상에 밑바닥에는 환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위로 안 올라가고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시장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고 어제도 장중한 때 하락 종목 수가 1100개 이상 넘어가는 코스닥 기준에서 1100개 이상이 넘어가고 코스피 기준에서 거의 2000개 종목이 또 하락 8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그런 나날들이 좀 연속이 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118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된 시황 읽어보면은 미 증시는 목요일날도 신고가를 보였으면서 지속적으로 강세장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국내 증시는 시가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기준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이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 총 9거래일 동안 음봉이 7개였고요. 카카오로 적혔네.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음봉이 6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이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시가 베팅을 잘못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2주간의 흐름이었고요. 말 그대로 이런 것 보고 그렇죠. 악성 음봉으로만 채워진 2주간의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항생 중국도 국내 증시와 함께 방향성을 같이 가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에서 이 세 개 국가만 유독 연동되는 모습이 심하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이머징 마켓
네, 그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이 ETF 안에서 중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특히 삼성전자가 1위로 있는 EMY, 네, 이머징 마켓의 시장만 지금 유독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공급난 문제가 분명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로 보자면은 선결적으로 이 긴축에 먼저 들어간 부분이 아무래도 이 선진국 시장은 아직 긴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수급 고임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2013년도 테이퍼링 발언 직후에 국내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잡고 그때부터 장기 박스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시장을 붕괴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다음 주까지의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바닥을 잡아간다면 어느 선에서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이면에는 지금 뭐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연동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지수를 바탕으로 한 이 파생 시장의 안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시장에 개파락이 나오고 그러한 개파락 이후 전체적인 시장에서 손절 물량이라든지 투매 물량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는 전략 후강 장세가 나왔을 때 비로소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갭상승을 이어가면서 즉 미국의 호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갭상승하고 밀려버리고 미국의 호재로 인해서 갭상승하고 밀려버리는데 만약 하나 미국이 더 이상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급락을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또 그런 부분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이러한 불안 심리가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시장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게 정치 테마 주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터진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 대략 2조 원 가량의 거래 대금이 정치 테마주에서만 터졌습니다. 윤석열 관련주가 장중에 이 홍준표 관련주들보다 현저하게 강세를 보였죠. 저는 금요일날 장 초반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들었던 내용이 일단 시장 관망이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 강이 나왔을 때부터 시장이 지지부진할 것 같기 때문에 관망 흐름을 보자라고 했었고 이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이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사실은 재료가 오픈되는 재료 소멸날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다 죽는 판에서 도박을 하는 거랑 저는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반기문 때 보는 것처럼 지금 홍준표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한낱 한 줄기 빛에 빗대어 말하면은 그런 한낱 같은 희망을 보고 버티다가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이 홀짝 매매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여파가 오후장에 시장의 투매로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지수도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이때 코스닥인가 이거는? 먼저 코스닥 먼저 보죠. 코스닥은 장중 한때 900포인트가 깨졌었는데요. 어제 시장의 급락도 그리고 오늘 시장이 장중 한때 900포인트가 깨졌던 것도 전부 다 위메이드의 하락과 지수의 결을 좀 같이 하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덧 위메이드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진 가운데 위메이드가 흔들리게 되면 그와 연동되는 이 게임주들, NFT 관련주들이 모조리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다행스럽게 아랫꼬리를 잡아준 부분은 그동안 시장에서 힘들었던 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선방을 해줬고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등 시가총액 상위 게임주들의 반등이 일단은 지수의 아랫꼬리를 잡아주면서 지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적으로는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흔들릴 경우에는 또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럼 다음 주도 여전히 종목 장세의 흐름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고요. 지수적으로. 그래서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섹터와 종목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대장주 공략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매를 포기하고 2, 3등주를 건들지 않는 게 조금 편한 매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난 이 8월달 고점을 만들어졌던 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밀리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래 구간에서 강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구간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선에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2900포인트가 깨지더라도 이 아래 구간에서 되돌림 파동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2850포인트라든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이 아래 구간에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래 구간에서의 이 매수 포인트를 잡을 종목군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 우량주 기준에서 개인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가운데 코스피 기준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최근 수급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현대 기아차 또한 수급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장 문제만 아니었다면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아니었다라면 이 정도 수급이면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서서히 풀린다라는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 제조업 기반의 이 강한 종목군들 실적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라면 사실 지수가 밀렸을 때 충분히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수 하락 때 SK 하이닉스를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의 지수 하락 시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한다면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이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 보면은 뭐 이 섹터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먼저 인텔의 새로 출시되는 CPU가 이제 본격적으로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CPU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신택의 사상 첫 분기 500억 호실적을 달성하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심택이 신고가를 가고 같은 이 PCB 기판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테마 섹터가 있고 반대편에서는 실적이 유지가 되고 혹은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만한 업종과 종목에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자, 게임 섹터 보죠. 게임 섹터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전에 나왔던 NFT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일단은 신고가 영역에 왔는데 일단 NC소프트 기준에서 목요일 날은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왔어요. 저도 참 어이가 없어서 목요일 날은 그냥 지켜보는 흐름에서 사실 이 접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목요일 날 뭐 매도는 절대 아니겠죠. 매도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닌데 그런 실망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예상 외 대성공 이슈 및 주말 양대 마켓의 1위로 올라간 부분이 분명 월요일날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NC소프트 기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자체가 일단은 이러한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 국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대만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단은 전일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갭을 메꾸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이 1위에서
2위로 밀리는 게 아니라 3위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리니지 월드, 리니지 W가 론칭이 됐던 이 부분에서 이 기존에 있던 리니지 M의 유저라든지 이런 쪽 유저가 이탈을 한 게 아니라 오딘의 유저가 이탈을 해서 리니지 W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카카오 게임즈에게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NC소프트랑 카카오 게임즈의 이 스위칭이 아마 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자, 목요일까지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이 요소수 관련 섹터인데요. 일단 요소수가 처음에는 차량용 요소수로 해서 KG 케미칼, 그 다음에 유니온, 여기 오타 하나 왔는데 유니온 쪽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요소 비료가 움직였죠. 뭐 효성, OMB,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물류 대란 이슈가 그 더해지면서 사실 금요일만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뭐 동방과 한솔 로지틱스가 움직였다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동방 KCTC가 움직이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가 소멸이 돼버린다면, 만에 하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중국과의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협의가 끝난다면은 완전히 눌림 없이 끝나버릴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더더욱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자재 테마와도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대대적인 이 정치 테마주의 이 흐름은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 여러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인맥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셨으면 합니다. 뭐 정책주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어날 게 정책 토론이라는 부분이 이제 양 당의 대선 주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토론회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판을 짜서 보는 게 저는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전부 다 있고 새 판을 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금요일날 이 거래대금 상위를 오랜만에 잠깐 보면요, 뭐 당연히 삼성전자 있겠지만은 덕성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무려 7,500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현, 경남스틸 보면은 거의 4천억대, 뭐 애니능률도 3천억. 밑에 보면은 이 정치 테마주들의 시가총액 그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쏠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의 이 또 거래 대금 블랙홀 현상이 정치 테마주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일단은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윤석열 이 관련 테마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후보의 이제 경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일성건설과 덕신하우징, 뭐 그 당시에 뭐 NX 한국 가구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네, 시가 고가의 음봉 마감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네,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미 증시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금요일 미국 증시, 네, 3대 지수 일단은 상승 마감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호조가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 중증 환자로 가는 부분을 네, 89% 개선을 해주고 사망률도 굉장히 90%대 낮춰주는 모습을 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이 머크의 50%대와는 차원이 다른 이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증시가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 시장이 정강 후약에서 마감을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우 같은 경우에나 이제
겨우겨우 양봉 마감이지만은 전부 다 음봉 마감을 하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분명히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 증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조금 넣어봤는데요. 간단한 코멘트를 좀 넣어보면은 이 미 증시 상승과 로버트 슐러의 CAP 카페지수에 대한 부분과 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목이 좀 잘렸네요. 일단은 11월 5일 미 증시 좀 체크를 해보면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왔죠. 네, 여러 가지 호재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큰 폭으로 회복됐고요. 여기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머크보다 월등히 앞서면서 엄청나게 또 이쪽 그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 피해 섹터에 큰 폭의 상승 모멘텀을 준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머크 때와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한 강력한 치료 효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걸로 저는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머크가 급락을 하고 모더나가 마이너스 15% 떨어지는 등등 이런 반대되는 섹터들이 대거 급락을 했으며 반면에 여행사 관련해서 항공사 등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월요일 날 이런 부분이 아마 호재로 작용을 해서 관련 섹터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황적인 부분을 한번 엮어놓고 안 볼 수가 없겠죠. 미국의 고용 회복은 작년 한때 코로나 터졌을 때 실업률이 13.5%까지 올라왔었고 그 당시에 실업자가 2200만 명에 이르렀던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 이게 개선이 되면서 실업률이 4%대 그리고 고용 즉 완전 고용까지 마이너스 500만 명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까지요. 그러면은 이미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고 이번에도 지난달에는 31만이었는데 53만 정도 고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번 주에 나왔던 연준 이 파월의 발언을 한번 되짚고 가야 되는데 파월은 이런 말을 했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가 개선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금리의 속도를 조절하겠다. 근데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의 이 핵심 지표를 가지고 연준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고용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공급망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호재이면서도 이 부분이 빠른 고용 즉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기 흐름에 미국 연준이 꼭 재정 정책을 지속해야 될 이 명분을 잃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후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잠깐 지수 한번 보죠. 나스닥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통상 지수라는 거는 이 상승의 그러니까 하락의 폭만큼 상승하는 게 이 대칭 수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한 기간만큼 지금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상승치를 거의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가 만약에 흔들렸을 때 국내 증시가 맞을 데미지가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요새 시장이 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래는 이 로버트 슐러의 이 카페 차트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냥 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S&P 500 전체 기업의 이 실적이 지금 40배라고 그냥 계산을 해 보면은 과거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이 지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입니다. 과거 시장에서 문제가 터질 때 보통 나왔던 거는 30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버블로 들어가는 구간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넘어가면서 처음에 30을 넘어가면서 33 정도 찍었을 때 한번 크게 조정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40포인트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준에서 정확히 40포인트를 딱 찍었는데요. 이 지수가 보통 30이 넘으면 과열이라고 많이 하고요. 일단은 이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가 43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43포인트와 불과 3포인트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닷컴 버블만큼의 이 시장에 버블이 생긴다면, 즉 이거는 그 당시 기업의 평균 수익률과, 그러니까 이익률이죠. 그 당시 S&P 500 기업들의 이 주당 이익률을 계산했을 때 이만큼 버블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버블은 이 정도다라는 걸 의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포 지수랑 그런 거랑은 전혀 격이 다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갔을 때 닷컴 버블처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체크를 하면서 시장 리스크도 함께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아래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라면은 이 두 개 정도를 한번 체크 정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과거 이 화이자 백신으로 올랐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제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가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제일약품도 화이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 현재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올랐었고요. 우리바이오도 현 대표이사가 화이자 국내 영업 이사로 재직했었다라는 게 연결이 되면서 좀 올라왔었습니다. 제일약품 자체도 화이자에 이 원료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부각이 돼서 그 당시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뭐 관련 테마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 화이자 관련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여행주, 숙박주, 항공주들 등 코로나 피해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 보면은 미국은 뭐 자동차 포드나 GM이 상승을 안 하나요? 현대차가 전기차를 안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섹터도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머크 치료제가 나온 이후로부터 그리고 국내에서 이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 이후로부터 여행주, 숙박주 할 거 없이 전부 다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저라면 실적이 나는 종목 위주로 최대한 압축을 하면서 보는 게 보다 안전적이지 않나,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보죠. 아시아나항공은 금요일 날도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자리가 121선 첫 자리인데 사실 기다리는 구간은 잘 오지를 않네요. 일단 이 자리까지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일단 찍고 움직이는데 뭐 금요일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갭을 든다면은 아마 이런 갭 하단에서 노려볼 만한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밀려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호텔이기도 하지만은 면세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자산과 이런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밀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LG생활건강 관련해서도 많이 밀렸을 때 박앤세일을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밀리면 호텔신라도 잡아야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숙박 관련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일정들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구나. 11월, 그러면은 이게 8일 전략이 되겠네요. 11월 8일 보면은 월요일 날 당장 중국 공산당 19기 6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에 부양책이 나오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금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의 이 성장 동력을 다시 끄집어 올리는지 이 점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부분, 여기에 미국 여행 제한의 해제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항공주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네요. 자, NFT 관련주,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등등 지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NFT 관련주들을 보면은 아프리카 TV가 거의 대장이죠. 밀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메이드 이쪽 섹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니죠. 제일 강한 테마가 지금 현재 NFT인데요.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을 좀 기다리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사실은 상한가 이후에 좀 밀렸으면 하는데 밀리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또 GTC AI 새로운 GPU 관련해서 기술적 연설을 하는데, 이번 주자는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공장, 도시 및 지역에서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난번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NFT, 어디도 NFT, 어디도 NFT, 지금 나온 키워드는 디지털 트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윈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가 살아있다 라고 보여주고, 저희도 월요일날 그 종목을 아마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날은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면역 항암학회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죠. NK맥스라든지 네오이뮨텍, ABL 바이오, 매드팩토들이 있는데, 이미 종목군들이 시세를 많이 줘서 ABL 바이오, 녹십자, 랩셀 전부 다 면역 항암 학회에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학회 일정이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용히 다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은 건들지를 않아서, 건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따로 관심은 안 갖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 전부 다 주도 테마 안에 있죠. 일단 대장은 한정 기술이고요. 한정 기술이 꺾이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꺾일 것 같아요. 서전 기전을 여기에 둔 거는 낙주매매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뒀습니다. 일단 악재에 의한 하락은 그 하락의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 상한가 첫 자리를 이탈하고 이 중심봉까지 밀린다면 그때 봐볼 생각이고요. 음봉이 강하게 세 차례 이상 떨어진다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 그 전에는 강했던 종목 위주로 일단은 계속 체크를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네, 시장 보고 남은 주말 여러분들 열심히 즐겁게 보내시고 저녁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